여러분, 단돈 1,500원. 이 돈으로 집 앞까지 물건을 가져다 주겠다는 무모한 상상에서 시작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쿠팡입니다. 100조 원 가치의 공룡이 된 쿠팡의 정점에는 단 한 사람, 김범석 의장이 있죠. 그는 스스로를 혁신가라 부르며 한국 유통 지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일군 제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위협 때문이 아닙니다. 2026년 4월 29일 대한민국 정부가 김범석이라는 개인을 정조준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발표했습니다. 쿠팡의 진짜 주인은 쿠팡법인이 아니라 김범석 개인이다. 이 문장 한 줄이 왜 100조 기업을 공포에 떨게 할까요? 그동안 김 의장은 미국인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패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가 결코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이름, 친동생 유킴의 존재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에서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 보도가 아닙니다. 한 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뀌는 순간 우리가 누리던 로켓 배송의 요금, 서비스, 그리고 한국 경제의 판도가 어떻게 뒤집힐지 그 거대한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십니다. 아니, 주인이 주인이라고 불리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요. 하지만 이건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누구냐에 따라 룰이 바뀌는 것만큼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동일인 지정 제도라는 아주 강력한 규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의 대장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과 가족들이 뒷구멍으로 돈을 챙기지는 않는지 24시간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현대의 정의선 회장 모두 이 규제 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달랐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국적이 미국입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며 쿠팡 법인 자체를 대장으로 봐줬습니다. 이건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김 의장 개인이나 그 가족이 어떤 사업을 하든 공정위가 들여다볼 명분이 없었으니까요. 쿠팡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한국법을 들이대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역차별이다. 김 의장은 이 프레임을 통해 혁신하는 외국계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며 규제의 파도를 교묘히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할 스모킹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핏줄이 경영의 심장부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공정위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요? 바로 김 의장의 친동생, 미국명 유킴 부사장의 존재 때문입니다. 쿠팡은 그동안 주장했습니다. 동생은 그냥 일반 직원일 뿐이다.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정위가 본사를 털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유킴 부사장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류와 배송 정책을 결정하는 수백 번의 수시정기 회의를 직접 주최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회장님 동생이 나타나서 물류자회사 CLS 대표들을 불러다 놓고 이번 주 배송 물량 왜 이래? 이거 이렇게 바꿔라고 지시합니다. 이게 과연 일반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공정위는 그가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심지어 대우도 남달랐습니다. 지난 4년간 그가 받아간 보수가 현금과 주식을 합쳐 무려 140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배정되고 등기 임원급 처우를 받으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임원이 아니다라고 발뺌해왔던 겁니다. 공정위는 말합니다.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고 사익을 편취할 우려가 없다면 법인 총수를 인정해주려 했다. 그런데 너희는 동생을 통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나. 이건 명백한 예외 요건 위반이다. 이제 김범석 의장은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국적 뒤로 숨을 곳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김범석 의장이 누려온 가장 큰 혜택은 무관심이었습니다. 정부가 대기업 총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때 그는 미국인 창업자라는 가면 뒤에서 자유롭게 경영했죠. 하지만 이제 그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된다는 건 단순히 호칭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이라는 거대한 족쇄가 채워지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사익 편취 금지 규정입니다. 이제 김 의장의 8촌, 직계가족, 사촌 이내의 친척들이 쿠팡과 거래를 할 때는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동생인 유킴 부사장이 쿠팡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시장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혜택을 받았다. 그 즉시 검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쿠팡은 해외 계열사 공시 의무를 집니다. 쿠팡의 지배구조 최상단에는 미국 법인인 쿠팡잉크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해외 법인들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어떤 자회사를 거느리는지 한국 정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 의장은 본인이 지배하는 전 세계 모든 계열사의 리스트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건 김 의장에게 엄청난 압박입니다. 미국 상장사로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감시를 받는 것도 모자라
한국 정부의 이중 현미경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니까요. 기업의 모든 비밀이 양국 정부에 동시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쿠팡이 이중 규제라며 길길이 날뛰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쿠팡은 이번 결정이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행정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쿠팡은 이 싸움을 국가 간 통상 문제로 번지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무서운 단어가 바로 한미 FTA입니다. 쿠팡은 주장합니다. S-오일은 사우디 아람코가 주인인데도 법인을 총수로 인정해주지 않느냐. 왜 유독 미국 기업인 우리만 자연인 총수를 지정하느냐. 이건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이며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만약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한미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 공정위를 향해 우리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결국 김범석 의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고 미국 정부라는 거대한 뒷배를 활용해 한국 정부와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국내 기업 규제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주권을 지키려는 한국 공정위와 글로벌 자본의 논리를 앞세운 쿠팡 사이의 21세기판 경제전쟁인 셈입니다. 이 모든 싸움의 끝에서 웃는 자는 누구일까요? 만약 쿠팡이 규제의 벽에 막혀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와우 멤버십 가격이 1만 원을 넘어서고 로켓 배송의 속도가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거대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 시장은 소수 자본의 전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돈을 버는 만큼 한국의 룰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이방인으로 남으며 전쟁을 이어갈 것인가. 1만 자의 대장정을 통해 본 쿠팡의 민낯.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정부의 단호한 원칙이 맞을까요? 아니면 쿠팡의 역차별 주장이 맞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